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만 지나면 주말이 다가오는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 소식과 더불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량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가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 22% 하락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데이터 분석 및 제공 플랫폼이죠. 토큰 게이저에 따르게 되면 20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8,104.84달러로 시가총액은 1,460억 9,656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내 비트코인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2억 5,308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22.05% 감소했다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66.02%를 기록했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이 하락했다는 소식이죠. 네,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인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은 1900년대 초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대중적인 법칙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또한 피해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율이 이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01%의 지갑이 비트코인 물량의 42%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버즈가 20일 트위터를 통해서 2038개의 지갑 전체 주소의 0.01%가 비트코인 유통량의 41.86%를 보유 중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0.01%의 지갑이 비트코인 물량의 42%를 보유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수에 의해 가격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요. 최근 2017년의 상승장이 고래 한 명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되고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에 연장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42%를 보유한 0.01%의 지갑 보유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지는 내용이네요. 네, 이런 좋지 못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보그라치 형님이 이끄는 갤럭시 디지털이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이 두 종류의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미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보그라치는 적격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용 전용 두 종류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을 출시하는 것을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네, 노보그라치는 지난달 24일 미 언론 CNBC에 출연했을 때 새로운 투자 신탁의 제공을 시사하며 보다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 언급을 했었는데요. 본 비트코인 투자 신탁이 타깃으로 삼는 것은 50대부터 80대 사람들이며 출시의 목적은 미국의 부와 암호화폐 투자에 인연이 없던 사람들을 시장에 불러들이기이다라고 합니다. 코인레이더의 조사에 따르게 되면 55세 이상의 응답자 중 거의 70%가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구매할 계획도 없다 응답한 바 있는데 비트코인 커스터디에는 벡트와 피델리티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네,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하는 두 종류의 투자 신탁은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와 갤럭시 기관 비트코인 펀드인데 갤럭시 비트코인 펀드는 최소 25,000달러 하나로 약 2,924만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자는 3개월마다 자산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네, 저명한 투자자에서 비트코인 강경파로 알려진 노보그라치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시작한 억만장자의 이름을 20명 정도 들 수 있다 주장을 하며 거액 투자가를 끌어넣을 수 있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또 금을 구입하고 있는 투자가를 갤럭시 디지털사의 비트코인 투자 신탁에 끌어넣을 수 있다라고 자신감까지 내비쳤습니다. 네, 이 갤럭시 디지털 펀드 출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 펀드가 또 출시된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저버는 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 생태계 발전 펀드를 출시 발표했습니다. 네, 대형 암호화폐 뉴스 포털이자 지갑 서비스 회사인 비트코인닷컴의 의장이자 비트코인 캐시 진영의 대표격인 로저버는 19일 2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의 생태계 펀드가 출범 예정을 밝혔습니다. 네, 이를 블록체인닷컴 공동 창업자인 니콜라스 캐리가 SNS에 올린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로저버는 런던에서 열린 블록체인 미트업에 등단하여 발표했으며 아직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펀드 출시 발표 소식들이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펀드의 경우 개인보다는 기관을 상대로 하는 펀드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 펀드의 영향이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과 더불어 전통 증권사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증권사인 SK증권에서 비트코인을 유망 투자 종목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이 전통증권사 최초로 비트코인 유망 투자 종목으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게 되면 20일 SK증권이 2020년에 지켜볼 유망 테마 분석 보고서에서 전통금융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유망 투자 수단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경기 침체와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골드저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이와 관련해 SK증권 주식전략 시황 담당자 한대훈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기준 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금을 비롯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화폐 가치 하락에 대안이 될 수 있다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전통 증권사인 SK증권이 비트코인을 유망 투자 종목으로 추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통 금융권이 비트코인을 조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그리고 정치 상황이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주식, 채권 등 기존 자산과 연결이 약한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내년 5월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도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으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네, 블록체인 검증에 필요한 컴퓨터 성능을 나타내는 해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해시율 상승으로 채굴업체 역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베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한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과연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의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최근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CBDC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연관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일본의 경우 발행 예정이 없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 조사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접하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5% 상승하면서 8,100달러대, 이더리움은 이제 0.7% 상승하면서 177달러, 리플 XRP의 경우 1.83% 하락하면서 0.25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는 66.1%로 아직까지도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CBDC 발행의 필요성을 현재는 못 느끼고 있지만 혹시 필요할 상황에 대비해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디지털 엔화 발행 예정은 없지만 필요성 고조에 대비해 조사 중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일본은행 쿠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19일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마코토 위원의 질문에 답변, 현 시점에서 중앙은행으로서 디지털 화폐의 발행 예정은 없지만 장래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관리와 위험 관리를 확실히 실시하기 위한 조직 체제가 없는 한 발행해서는 안 된다 발언을 했었는데, 만약 대규모 고객층을 가진 기업이 그러한 화폐를 국제적으로 발행했었을 경우 금융 정책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CBDC의 발행을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있어 큰 상황에 진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조사 자체는 계속해서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덧붙여서 일본 은행은 유럽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스텔라의 연구에 임하고 있는데요. 분산형 대장 기술 DLT의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응용 가능성에 관한 공동조사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의 중앙은행의 당좌 예금을 이용한 자금 결제에 대한 분산형 대장 기술의 응용 가능성 3개를 보고서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CBDC 발행에 대해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존 화폐와 다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 외에 중국이 블록체인 국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위안의 발행을 예정하고 있죠. 네, 또한 오늘 캄보디아 국립은행은 일본 블록체인 기업 소라미츠와 개발 협력하여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박홍을 2020년 초에 정식으로 도입할 전망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측에서 현재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의 최선진국을 뽑으라면 단연 일본이죠. 네, CBDC의 필요성이 당장은 필요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개발 가속화로 인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놓는 것은 참 현명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은행 측에서 CBDC 필요성을 못 느낀다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켜보겠다 이런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CBDC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명확하게 언급한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인데요. 최근 중국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암호화폐 기금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기금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금융당국인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음보감회는 ICO를 포함한 중국의 암호화폐 자금 조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인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공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유력 경제 매체인 21세기 경제가 이를 보도했는데 중국의 음보감회가 전국의 지방 정부를 향해 게시한 것으로 블록체인 이름을 이용한 불법 자금 조달 및 암호화폐 투기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켓, 블록체인 게임을 빌미로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가로채는 사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위법 활동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포상금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포상금 제도는 3단계가 설정이 되고 있는데 검거에 협조하는 유죄에 결합한 경우 최대 약 1,6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투자회사 프리머티브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도비완은 이 통지를 받아 상향 시기에 의한 감시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암호화폐 거래는 실질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번 중국 음보감의 통지는 지난주 중국인민은행의 현장 수사에 이은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네, 11월 14일부터 상하이 정부는 중국인민은행의 명령을 받고 이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 및 토큰 판매 업무를 수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사 대상에 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 그리고 토큰 세일, 해외 ICO 관련된 업무입니다. 네, 또한 엊그제의 보도에서는 국영TV의 저명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죠. 암호화폐를 비합법화적 융자, 수단, 미등록, 유가증권, 금융사기,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 위법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중국에서 위법 ICO 등에 대한 경계 강화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련 일련의 움직임으로 보아 지금 암호화폐 거래, ICO 등 대출 활동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엄격한 대책을 실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정부의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방향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사기 관련 대응 강화에 힘쓰는 것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 올바르게 개발을 실시하는 종목과의 구별을 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에 관한 기조가 다시금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홍보 컨텐츠를 만들며 배포하는 모습에 어느 정도 완화될 줄만 알았던 중국 시장이 엊그제 시진핑의 암호화폐는 사기다라고 언급한 모습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과연 앞으로 중국 시장 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 CBDC의 발행을 가속화한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리브라 프로젝트인데요. 네, 미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은 상품, 리브라는 증권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CFTC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리브라는 증권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미 CNBC 19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히스타버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비트코인과 페브코인, 리브라는 완전히 다르다며 비트코인은 10년 이상 운영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이 운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며 반면 통화 바스켓과 연동될 리브라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완전히 다른 프로덕트로 봐야 한다. 리브라는 증권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미 CFTC 위원장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리브라가 결국 증권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미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리브라 청문회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법으로는 리브라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SEC 측의 입장입니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리브라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느 정도 큰 프레임워크를 잡게 될 것은 기정사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큰 프레임워크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네요. 네, 리브라와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리플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가 있죠. 바로 UBRI라고 불리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곳에 영국의 대학 옥스퍼드가 합류한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옥스퍼드가 XRP 블록체인 연구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리플이 주도하는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 UBRI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해당 대학은 최대 1000명의 옥스퍼드 대 학생들이 이를 통해 블록체인, AI, 머신러닝 등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파이썬 코딩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구축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XRP는 대학 블록체인 연구 이니셔티브 UBRI의 일환으로 일본 교토대와 도쿄대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한다 밝힌 바 있었죠. 네, XRP 프로젝트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 합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각국의 유수의 대학들이 UBRI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대죠. MIT, UC, 버클리, 스탠퍼드대 및 우리나라의 고려대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목표죠.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를 꾸준히 넓히려는 리플사의 노력 그리고 사업 확장의 소식이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피니언이 세쿠라 ID 솔루션으로 전자신분증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전 세계적으로 전자신분증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진화하는 시장 요구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는 세쿠라 ID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19일 밝혔습니다. 네, 인피니언에 따르게 되면 세쿠라 ID는 관련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자신분증에 쉽게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또한 스마트카드와 기타 소형 풋프린트 디바이스의 자바카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 ID 솔루션을 쉽게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네, 인피니언 정부 ID 사업부의 모리치오 스켈 선임 이사는 세계 인구의 70% 이상을 커버하는 160건 이상의 정부 ID 프로젝트에 인피니언 솔루션이 채택되고 있다며 인피니언의 세쿠라 ID 플랫폼을 사용해서 보안 프린터 및 카드 제조사는 정부 어플리케이션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세쿠라 ID 솔루션은 인피니언의 보안 칩에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전자신분증에 쉽게 통합이 된다고 하는데 국가 전자신분증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요구사항에 따라 쉽고 효율적으로 맞춤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기타 어플리케이션은 전자의료보험 카드와 전자운전면허증에서부터 신분증과 결제, 대중교통, 티켓팅 기능을 결합한 다기능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인피니언은 세쿠라 아이디가 접촉식, 비접촉식 및 듀얼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지원하며 현재 설치된 접촉식 인프라에서 디지털 신분증을 위한 비접촉식 솔루션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피델리티가 뉴욕 감독청에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네,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뮤추얼 펀드 거인이죠.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자 회사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이 NYSDFS 뉴욕 금융 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FDA는 뉴욕 규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제 주 고객들이 비트코인 거래와 커스터디, 즉 수탁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한된 목적의 신탁 회사로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며 라이선스 취득을 받은 FDA 책임자는 커스터디와 거래 서비스는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수용함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피델리티의 CEO 에비게일 존스는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이 증가하는 암호화폐 보호구역에 뛰어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존스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 이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FDA가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는 주 뉴욕으로 확장한 것은 그 회사가 비트코인 계획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겨우 23개의 암호화폐 회사만이 이 명망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SV의 거래 플랫폼이 8개 국가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기계에 따르게 되면 BSV 거래 플랫폼 bybsv.com이 8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해당 국가는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터키, 호주, 뉴질랜드라고 하네요. 해당 지역 이용자는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의 아인슈타인 거래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은 몇 주 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캐나다 아인슈타인 거래소가 완전히 폐업을 했습니다. 마이클 괵투르그 아인슈타인 거래소 CEO는 거래소가 800만에서 10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주장을 했으나 관련 지갑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괵투르크가 다른 거래소에도 암호화폐를 보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거래소 자금이 분실됐는지 아니면 사적 이익을 위해 쓰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거래소는 11월 1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증권위원회에 의해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P2P 거래소 로컬 비트코인즈가 월 이용자 13만 명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더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 비트코인 P2P 거래 플랫폼 로컬 비트코인즈의 이용자가 하루에 4천에서 5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바스티안 존탁 로컬 비트코인즈 CEO는 월 신규 고객이 13만 5천 명에 달한다며 최근 인터뷰를 밝혔는데요. 네, 이와는 별개로 현재 앞서 암호화폐 미디어 트러스트 노드 같은 경우는 KYC 인증 강화로 로컬 비트코인즈 비트코인 거래량이 10월 들어 지속 감소하고 있다 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중국판 카카오톡이 일부 블록체인 미디어 계정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블록비트에 따르게 되면 20일 저녁 딥체인 등 일부 위챗 중국판 카카오죠. 네, 블록체인 미디어 계정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차단 이유는 이용자 신고 및 관련 법 정책 위반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 블록체인 관련 코인 투자 관련 용어를 포함한 글을 업로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이낸스와 트론의 공식 웨이보 계정이 차단된 바 있었죠. 네, 미 블록체인 게임사 미시컬 게임즈는 1,9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 블로그 VB에 따르게 되면 미국 블록체인 게임 업체 미시컬 게임즈가 게임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 1,9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네, 아본 벤처스, 알럼니 벤처스 등이 투자에 참여를 했는데 지난해 미시컬 게임즈는 5개 VC로부터 약 1,600만 달러를 투자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네, 토르 프로젝트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기부를 받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익명의 브라우저 토르를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 토르 프로젝트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비트코인 기부를 받는다 발표했습니다. 토르 네트워크는 실크로드와 같은
다크웹에 널리 적용된 기술이라고 하네요. 네, 이더리움 재단은 블록 높이 900만 6만 9천에서 이스탄불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블록 생성 시간 변동 등 요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 네트워크 평균 블록 생성 시간에 따른 예상 시간은 12월 7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 재단은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12월 1일 이전 노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근데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똑같은 32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2 절대로 높은 수치는 아닌데 암호화폐 시장에 내 돈, 내 투자금 넣기 조금 무섭다, 어렵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 XRP는 1.83% 상승을 했는데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네, 1.32원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5번 누르기 전보다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66.1%에서 0.1% 하락한 66%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